네, 정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또 한번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그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검찰을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나섰어요. 네, 정말 선거 막판에 큰 이슈가 터진 거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의 조작 수사 주장,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반박, 이 공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저희가 여러 언론 보도들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핵심이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민주당 주장부터 볼까요? 법률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네,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핵심 근거가 그 검찰이 증거로 냈다는 엑셀 파일. 아, 그 정혜학 씨가 작성했다는 파일 말이죠? 네, 맞습니다. 평당 1,500만 원 예상 분양가 뭐 이런 내용이 담긴 파일인데 이게 조작됐다는 거예요. 조작 주장. 이건태 법률 대변인이 아주 강하게 말했더라고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었다. 사법정의와 국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아니 근데 이 엑셀 파일 이게 왜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검찰이 이 파일은 근거로 대장동 사업의 어떤 예상 수익 규모, 그러니까 이 후보 측에 돌아갈 수 있는 배당금 규모 같은 걸 추산하는 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배임 혐의 액수 산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파일 자체가 만약 조작됐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 액수 산정의 어떤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파일 조작 논란, 이게 사실은 지난 4월에 정영학 씨 법정 증언으로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아, 4월에요? 그럼 그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는 뭐 논평 정도는 냈는데 이렇게 고발까지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대선 직전에 고발 카드를 꺼낸 걸까요? 네, 그 시점이 참 그렇죠. 뭐 당 관계자는 이건 선대위 명의가 아니라 당대표 권한대행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혹시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계속 불거질 수 있는 그 사법 리스크? 아, 당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네. 그 부분에 미리 좀 대응하려는 뭐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고발 시점이 상당히 좀 미묘한 건 사실이죠. 이런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직접 나섰죠.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엉터리 기소다, 증거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검찰 기소 내용대로면 자기가 징역 100년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약간 삐꼬는 듯한 발언도 했고요. 징역 100년이요? 네, 그리고 특히 판사가 반드시 옳은 판결만 한다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발언은 좀 사법부 편단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 발언은 좀 파장이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죠. 민주당하고 이 후보 측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반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즉각 반응했죠. 이건 뭐 선택적 침묵이다, 그리고 검사 협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택적 침묵이다. 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나왔던 의혹인데 왜 이제 와서 선거 직전에 문제 삼느냐, 뭐 이런 거죠. 아, 시점 문제를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반박 논리가 이거예요. 그럼 김영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 이 사람들 뇌물 받고 실형 선고받은 거 그것도 증거 조작이냐? 뭐 이렇게 되묻는 거서. 아, 이미 유죄 판결 나온 사건들을 거론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결국 7억 원 투자한 화천대유가 7천억 원 넘는 이익을 가져간 그 사건. 그 실체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야, 정말 팽팽하게 맞서네요. 한쪽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딱 걸고 넘어지고 있고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 문제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이미 관련자들 유죄 판결도 나왔고 이 사건의 실체, 그 천문학적 이익이 오간 그 사실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맞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핵심으로 봐야 할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결국 대선 막판에 터진 이번 공방은
뭐랄까 조작 수사 프레임하고 사건 실체 및 사법 리스크 프레임 이 두 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검찰 수사 신뢰도에 좀 흠집을 내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좀 방어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고요. 방어하려는 의도.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걸 오히려 대장동 사건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정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중대한 주장이 오고 가는 건 분명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같아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양측의 주장, 또 그 배경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종종 이렇게 중요한 선거나 어떤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법적인 쟁점이 정치 공방이 최전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종종 있죠. 이렇게 법적 절차 문제하고 정치적 공방이 막 격렬하게 부딪힐 때 과연 진실 규명이나 공정한 판단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사회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